한국금융공사의 비리와 박상영의 성추행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태희가 건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며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법적 싸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안건설사의 특혜권 조사를 시작하자 세진은 금융계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 사장의 비밀을 파헤쳐 시안건설사 대표가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사실과 공사가 제공한 지급 보증 20건 중 60%가 시안건설사에 몰렸다는 것, 그리고 신사옥 시공사 선정까지 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하나씩 찾아냈다. 최태관, 신경민, 박상영이 사장의 꼭두각시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비리를 키워왔음을 알게 된 미래는 박상영의 성추행 고소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과거 왕따와 오해로 얼룩진 시간을 바로잡기 위해 회사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도망 대신 정의를 선택했다. 미래는 세진에게 시안건설사와 공사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공사의 비리가 점점 공론화되자 최태관과 신경민은 내부 감사로 코너에 몰렸으며 박상영은 미래의 고소로 입지가 흔들리고 사장은 비리 연루 의혹으로 언론의 표적이 되었다. 미래는 법정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박상영의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입증하고 세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공사 사장과 최태관, 신경민 그리고 시안건설 대표의 뇌물 수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공사의 뿌리가 흔들렸다. 시안건설사 대표가 사장의 친인척이고 지급 보증의 60%를 시안건설이 독점하였고 신사옥 시공사 선정도 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 모든 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 조사로 이어져 사장은 사임하고 최태관과 신경민은 해임되었으며 시안건설사는 대표 교체와 함께 사업이 중단되었다. 공사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와 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며 재정비에 들어갔고, 미래의 싸움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깊은 파문을 일으키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상영의 아내는 처음에는 미래를 비난했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앞에 미래를 찾아와 사과하고, 미래를 비난했던 동료 이효경을 비롯한 직원들도 하나둘 사과하며 미래의 싸움이 공사의 부패를 드러낸 정의로운 행위임을 깨닫고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미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뗐다. 이 싸움은 김수연에게도 세계를 열어주게 되는데, 미래는 시안건설사와 얽힌 비리뿐 아니라 수연이 과거 공사의 부패를 고발하여 억울하게 쫓겨난 사건을 재조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수연의 고발이 정당했음이 밝혀졌고, 공사는 수연에게 공식 사과와 복직을 제안했다. 수연은 1년여 만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미래를 만나 혼자 두고 도망치듯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래는 이 싸움이 자신과 수연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낸 용기의 결과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지는 상월에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후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도록 곁에서 도왔고 요양원에 있는 로사 아들의 후견인도 맡기로 결정한다. 상월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녀가 로사로 살면서 감내한 고통을 전해들은 미지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상월은 더 이상 로사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현상월로 살아가기로 하였고, 미지와 호수가 로사의 죽음으로 오랜 시간 멈춰있던 상월을 다시 읽어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두 사람을 오해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마움과 깊은 신뢰의 마음을 전했다. 미지는 이 말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호수는 이 총구의 비리를 추적하며 공사와 시안건설사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한 그의 행적을 파헤쳐가지만 오른쪽 귀마저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고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자 호수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다. 미지에게 이를 숨기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호수를 이번에도 미지가 손을 건네 붙잡아주며 그의 두려움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미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의 귀가 되어줄 것이라 말했고, 그녀의 단단한 믿음은 호수의 마음을 단단히 채웠으며 그렇게 그는 미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미지는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호수의 귀가 되어주었고, 불완전해 보이던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완벽한 하나가 되고, 로사 식당 근처에 자기 잡은 사무실에서 로사를 이어 상어를 읽어주는 유일한 벗이 된다.
어느 조용한 저녁, 호수는 미지에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라며 미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미지는 기뻐하며 호수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뛰었다. 이충구는 호수의 청력 손실을 알게 되며 깊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가 호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자책하며 과거를 반성했고 그는 로펌을 떠나 호수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전했으며 호수는 이충구의 진심을 믿고 흔쾌히 이충구와 함께 약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돕는 조력자로 새 삶을 시작한다. 도솔리에서는 월순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오키가 병원으로 달려간다. 약해진 몸으로 미지와 미래를 걱정하며 믿고 지켜보라고 말하는 월순에게 오키는 분홍의 말을 떠올리고 엄마 월순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기운을 내고 우리 곁에 있어줘야 미지와 미래 그리고 나도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울먹인다. 월순이 오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키야, 울지마.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한다. 조솔리에서는 오키와 분홍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월순을 돌보고 월순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 오키는 미지와 호수의 관계를 기뻐하며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분홍은 그런 오키를 보며 마음을 같이하기로 한다. 세지는 미래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며 그곳에서도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고 노사식당은 한상울과 김노사의 이야기를 품은 채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져 맛뿐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로 더 유명한 맛집이 된다. Moonlight spills across my face. In this quiet little evening space.